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11주차가 됐어요. 이제 지금쯤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고 있으면 이제 좀 많이 힘든 시기가 된 거죠. 이제 11주차, 12주차가 여태까지 해본 경우 와서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잘 극복하고 나면 이제 13주차부터는 이제 또 이제 좀 나아지더라고요. 네.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법인세 회계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법인세 회계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정리하면요, 지난 시간에 리스 회계에 대해서 공부했죠. 리스 회계는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 간의 임대 계약을 말하는 거죠. 임대 계약. 그러니까 자산을 리스 제공자가 빌려주고 리스 이용자가 그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형태, 이러한 형태가 리스 회계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이제 리스의 분류가 되겠죠. 리스의 분류. 리스의 분류는 금융 리스와 그 다음에 운영 리스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금융 리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했었죠. 그래서 금융 리스 같은 경우에는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는 형태, 이러한 형태가 금융 리스였죠. 반면에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는 형태, 이것이 운용 리스였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분류가 있었죠. 5가지 분류 형태, 분류 기준.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네, 소유권 이전 약정 기준 있었죠. 소유권 이전 약정 기준. 두 번째는 뭐였죠? 네, 영가 매수 선택권 약정 기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리스 기간 기준이 되겠죠. 리스 기간 기준은 75% 이상이 되면 되겠죠. 75% 이상일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정가치 회수 기준이었죠. 공정가치 회수 기준 같은 경우에는 리스료 플러스 보증 잔존 가치가 현재 가치가 90% 이상일 경우, 이때가 공정가치 회수 기준이 됐었죠. 다섯 번째는 본용성이 없는 자산. 이렇게 5가지에서 금융 리스로 분류하게 된다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어 정리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용어들 있죠. 용어들 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부했던 내용이 금융 리스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 리스 중에서도 소유권 이전 약정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네, 그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정리하고요.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이 이제 법인세 회계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법인세 회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세소득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가세소득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세무조정과 그 다음에 소득 처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인세 기간 배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법인세 기간 간 배분에는 차감할 이적 차이와 가산할 이적 차이가 있다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차감할 이적 차이 같은 경우에는 유보가 되는 거죠. 유보. 그러니까 남아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자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플러스 형태가 남게 되겠죠. 플러스 형태가 남게 되는데 미래에 차감되어지는 거죠. 미래에 줄어들게 되겠죠. 그 남았던 금액이 줄어드는 형태. 그러니까 차감할 이적 차이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두 번째 가산할 이적 차이가 나오죠. 가산할 이적 차이는 마이너스 형태가 남아있는 경우가 되겠죠. 마이너스 형태가 남아있게 되니까 마이너스 형태가 점점 이제 가산해줘서 0이 되도록 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스 유보라고 하고 명칭은 이연 법인세 부채라고 한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세 번째 공부하는 내용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정리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의의를 보시면요. 법인세는 법인 기업이 회계기간 중 창출한 이익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것을 법인세가 되겠죠. 즉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 이것이 법인세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제 회계이익이 나와요. 회계이익은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회계기간의 손익, 이것을 회계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회계이익은 실현주의 내지는 발생주의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과세소득이 나와요. 과세소득은 과세 당국이 제정한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할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 이것을 과세소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세소득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다.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이익은 중요한 것이 발생주의. 그 다음에 과세소득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다. 그래서 거기다가 체크해 두시면 되세요. 발생주의, 권리, 의무, 확정주의. 거기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세소득이 있어요. 가세소득은요, 세무조정과 그다음에 소득처분이죠. 세무조정, 소득처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세무조정이 나와요. 세무조정은요, 가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재반 절차이다. 그래서 적은 의미로 정의되면 결산서상 당기 순 이후부터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 이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메모해 두세요. 기업회계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순이익을 구하는 형태. 이것이 이제 회계원리 시간에 공부했었죠. 회계원리의 손익계산서에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순이익을 구한다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그래서 기업회계에서는 발생주의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법. 법인세법이 이제 좀 용어가 틀리겠죠.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수익이 아니라 입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겠죠. 입금.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비용에 대한 개념을 송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하게 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적용하고 있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무조정이 있죠. 세무조정은 네 가지 형태가 있죠.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밑에 보세요. 별표 표시 보시면 입금 산입이 나오죠. 입금 산입은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을 입금 산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금 산입은 플러스 형태가 되겠죠. 플러스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입금 불산입이 나오죠. 입금 불산입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입금 불산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회계상 수익이지만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것을 입금 불산입이라고 하죠. 입금 불산입은 마이너스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볼게요. 비용 보시면 이제 송금이 되겠죠. 송금 산입. 세 번째 보시면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송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을 송금 산입이라고 하죠.
송금산입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송금불산입이 나오죠. 송금불산입은 기업회계상 비용이지만 법인세법상 송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들 송금불산입이 되겠죠. 마이너스 송금불산입 이렇게 되겠죠. 결국 따지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하게 되니까 결국 비용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송금불산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밑에 나와 있죠. 밑에 정리하게 되면요. 그래서 입금이랑 송금불산입이랑 묶어줘요. 그러면 플러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에요. 그래서 순이익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순이익 플러스 입금산입, 그 다음에 송금불산입 해줘서 각 상년도 소득금액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형태로서 송금산입이 있죠. 송금산입,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입금불산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이익에서 마이너스 송금산입, 마이너스 입금불산입 해줘서 각 상년도 소득 금액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세무 조정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이제 단기 순이익부터 각 상년도 소득금액 구하는 그 네 가지 형태 있죠. 그 네 가지 형태를 묶어서 세무 조정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정리되셨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요, 이제 소득 처분이 나와요. 소득 처분은요, 법인세법상의 소득의 산에 유보되었는지 사회 유출되었는지 밝히고 사회 유출된 경우 그 소득의 기속자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 이것을 소득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득 처분에는 첫 번째 사회 유출된 경우가 있죠. 사회 유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보되는 케이스가 있죠. 유보.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기타. 이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이제 사회 유출. 사회 유출에 관해서는 소득의 기속자를 밝혀야 되겠죠. 소득의 기속자를 밝혀야 되니까 밝히게 되면 출자자가 있겠죠. 첫 번째 출자자, 두 번째는 임원 또는 사용인, 세 번째 법인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 그다음에 네 번째 위외의 자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게 돼요. 첫 번째 소득 기속자가 출자자가 되죠. 출자자가 되면 출자자에게 배당을 주게 되겠죠. 즉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주주가 되죠. 주주. 주주에게는 배당을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출자자에게는 소득 처분은 배당이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기속자에 대한 과세가 나오죠. 기속자에 대한 과세, 출자자에게는 소득세법상 배당 소득으로 해서 원천 징수한다. 두 번째 이제 임원 또는 사용인이 나오죠. 임원 또는 사용인은요 소득 처분은 상여해 주게 되겠죠. 상여.
상여 같은 경우에는 기속자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법인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이 나오죠. 이것은 소득 처분이 기타 사회 유출이 되는 거예요. 기타 사회 유출. 이 경우는 원천 징수가 없다. 그다음에 네 번째, 위유예자. 그러니까 출자자도 아니고 임원 또는 상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법인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도 아니다. 이때는 기타 소득을 보게 되는 거죠. 기타 소득. 그래서 기속자에 대한 과세도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게 된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유보가 나와요. 유보. 세무 조정의 결과 사유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 회계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에 하는 처분. 이것을 유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 분류 기준은요. 회계상 자본과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회계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을 비교하게 되는데 세무상 자본이 커요. 세무상 자본이 크면 이때는 유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세무조정은요. 입금산입,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 이런 형태로 세무조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같은 경우에는 회계상 자본이 세무상 자본보다 큰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세무 조정을 보시면 송금 산입,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첫 번째 유보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타. 기타 보시면 이제 세무 조정으로 당기 순이익의 가산 또는 차감된 금액이 사유 유출되지도 않고 회계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의 차이를 유발하지도 않는 경우 이때를 기타로 소득 처분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제 두 번째 법인세 기간 간 배분이 나오죠. 그래서 법인세 기간 간 배분이 오늘 공부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세요. 첫 번째 의의가 나와요. 의의. 이연 법인세 회계. 이연 법인세 회계는요.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금 효과를 인식하여 계산서에 법인세 비용에서 그 효과를 가감하고 돈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이연 법인세 자산 내지는 이연 법인세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 이것을 이연 법인세 회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기간과 배분을 보시면요. 일시적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구적 차이가 있죠. 일시적 차이, 영구적 차이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일시적 차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플러스 형태가 올해 발생했으면 미래 연도에는 마이너스 형태에서 조정이 되는 형태 이것이 일시적 차이가 되겠죠. 아니면 마이너스 형태가 됐죠. 올해 마이너스 형태가 되는데 미래에 플러스 형태가 돼요. 이것이 일시적 차이에 해당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영구적 차이는 영원히 변치 않는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보시면요.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금 효과를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배분한다. 그래서 표가 나와 있죠. 표를 보시면요. 첫 번째 소득 처분. 소득 처분은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 형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유보. 유보는 회계상 자본과 비교하게 되면 회계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을 비교하는 거죠. 이때 세무상 자본이 커요. 이때는 유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세무 조정은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연도에는 플러스 형태가 된 거죠. 플러스 형태가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미래에는 마이너스 형태로 정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 조정은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감소시켜준다. 그래서 미래에는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미래에는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그래서 성격을 보시면 이거는 자산이 되겠죠. 자산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그 옆에다가 차감을 이적차이라고 메모해 두세요. 차감을 이적차이. 그래서 유보는 차감을 이적차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이너스 유보가 나오죠. 마이너스 유보는 회계상 자본이 세무상 자본보다 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 조정은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올해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형태가 되니까 나중에 미래에는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증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미래의 조정을 보시면 증가가 되고 미래의 세금도 올라가게 되겠죠. 증가.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유보는 부채가 되는 거죠. 부채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연법인세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가산해주게 되겠죠. 가산해주게 되니까 미래에 가산할 이적 차이가 된다. 그래서 유보는 미래에 주어들게 되는 거예요. 주어들게 되니까 차감해줘야 되겠죠. 미래에 차감할 이적 차이. 마이너스 유보는 미래에 가산할 이적 차이.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정리되셨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이 나오죠.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비유동 자산이 되는 거죠. 비유동 자산이 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면 차감할 이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 그러니까 미래에 세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거기다가 체크해 두세요.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 그래서 이연법인세는 세 가지 형태로 정리하고 있죠. 첫 번째, 가세소득이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가세소득이 충분한 경우. 두 번째, 가산할 이적 차이가 충분한 경우. 세 번째, 세무정책 이런 걸로 인해서 차감할 이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가세소득이 충분한 경우. 이때에는 미래 회계기간에 가세소득이 차감할 이적 차이를 초과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다. 두 번째, 가산할 이적 차이가 충분한 경우. 이때에는 차감할 이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기간 또는 세무상 교섭금 등의 2월 공제가 적용되는 회계기간에 예상되는 가산할
이석 차이가 충분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세무 정책이 나오죠. 세무 정책은요. 가산할 이석 차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래 적절한 기간에 과세 소득이 나타날 수 있는 세무 정책이 가능한 경우, 이때는 이연 법인세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연 법인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차감할 이적 차이 금액의 미래 세율을 곱해서 측정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미래 세율에 있는 거죠. 미래 세율 거기다가 체크해 두세요. 차감할 이적 차이 금액의 미래 세율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네,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연법인세 부채. 이연법인세 부채도 비유동 부채에 해당이 되겠죠. 비유동 부채.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는요, 가산할 이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 그래서 결국 부채는 나중에 더 플러스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가산할 이적 차이. 그래서 가산할 이적 차이 금액의 미래 세율을 곱해서 측정하게 된다. 거기에도 미래 세율을 체크해 두세요. 정리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나오고 있죠. 오늘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네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단계, 1단계. 첫 번째 단기 법인세 구해야 되겠죠. 단기 법인세는요, 가세 소득 곱하기 단기 세율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가세 소득 곱하기 단기 세율. 그래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이혼 법인세 회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회계 처리가 되는데 첫 번째 단기 법인세가 나오죠. 단기 법인세. 그래서 단기 법인세를 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보통 부채가 되겠죠. 부채. 예전에는 이 단기 법인세 부채를 미지급 법인세라고 했죠. 미지급 법인세. 아직 지급하지 않은 법인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법인세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1단계에서 중요한 내용이 단기 세율 되겠죠. 단기 세율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1단계 구하는 것이 이것이 되겠죠. 단기 세율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1단계 단기 세율. 이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연 법인세 단기말 잔액을 구해야 되겠죠. 단기말 잔액은요, 일시적 차이 단기말 잔액 곱하기 미래 세율 되겠죠. 미래 세율에다가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산할 이적 차이가 나오게 되면 이연 법인세 부채가 나오게 되겠죠. 가산할 이적 차이가 나오게 되면 부채 개념이 나오게 되죠. 반면에 이제 나중에 차감할 이적 차이가 발생하면
이형 법인세 자산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 3단계는 2개 연도가 있었을 경우에 되는 거예요. 2개 연도가 있었을 때니까 1차 연도, 2차 연도가 있었을 때 구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연도에 500원이 발생했어. 500원이 발생했고 두 번째 연도에는 첫 번째 연도와 두 번째 연도가 합쳐져 있어요. 누적돼 있겠죠. 누적돼 있으니까 누적된 값이 750이 됐어요. 750이 되면 두 번째 연도에는 250원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이제 3단계 해당이 되겠죠.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에 가서는 이제 법인세 비용을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단계를 구분하게 되면 첫 번째 단기 법인세를 구하게 되겠죠. 단기 법인세 이것이 1단계가 되는 거죠.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에 가서는 이연법인세 부채 내지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구하게 된다. 그래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면 자산이 되고 그 다음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이연법인세 부채가 된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구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법인세 비용이 나온다.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정리되셨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